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사중국어학원 강남 캠퍼스 최현정 사단의 백현정 강사입니다. 자, 우리 지난 11월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번 올해 마지막 시험이죠. 12월 시험을 우리 같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 독해 1부분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요. 자, 우리 독해 1부분은 어떤 영역이에요? 딱 보다시피 빈칸이 주어져 있고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문장을 채워넣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독해 문제를 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풀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정확한 답을 찾기가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 일단 빈칸을 보시고요. 빈칸 앞뒤에 일단 짧은 호흡으로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확인하시고 난 뒤에 문제를 풀어봤는데 답이 나온다. 그러면 아싸 좋다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앞이나 뒤를 살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7번 문제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짧은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보시면 쉼표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쉼표가 있어요. 좀 더 정말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能够 해서 이제 조동사 충분히 뭐뭐 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 주어져 있고 90도라고 하는 90도라고 하는 지금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ABCD를 보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A를 보시게 되면 改正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改 하게 되면 우리가 바꾸다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正 하게 되면은 올바르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을 이제 바로 개정하다, 정정하다 이런 의미로서 쓸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바로 함께 쓰이는 단어가 이렇게 추어우라고 해서 잘못을, 오류를 개정하다, 정정하다 이런 표현 改正추어우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 보실까요? 두 번째 단어는 나따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따오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같이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 따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들의 포인트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따오는 달성하다, 따오다는 도착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얘네들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요 앞 글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내가 쉽게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 단어가 바로 저는 따오다라고 생각하는데 따오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뜻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그 따오, 도착하다라는 거를 조금 더 고급지게 쓰자면 이런 따오다라는 걸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무엇이다? 뒤에는 장소를 목적으로 갖게 된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目的地 따오다, 目的地라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다라는 의미로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따오다가 도착하다였으니까 반대로 따따오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 이르기는 하는데 도착이 아니라 어떤 정도나 수준에 이르다라는 뜻으로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보시게 되면 뒤에 이런 目的, 목적이라든지 또는 目标, 목표라든지 또는 效果, 효과라는 이런 추상적인 명사와 자주 쓰인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물론 나 저런 거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짠! 나따오라는 애는요. 뒤에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어떤 뉴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매출이나 수익과 관련한 얘기를 하실 때 왜 우리 몇 프로 달성했어요. 어디에 이르렀어요. 그 숫자를 얘기하고 이만큼 이르렀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무엇이다? 나따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예전에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다는 거는 빈칸이 주어지고 그 뒤에 쓰인 게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정답은 나온 거예요. 우리 빈칸 뒤에 이렇게 90도라고 하는 90도라는 목적어 나왔잖아요. 그죠?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B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이었다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도 우리는 남아있는 단어를 보실 거예요. 자, 세 번째 단어 볼게요. 연장이라는 게 있어요. 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라든지 길이를 이제 연장하다, 느리다 이런 뜻으로서 쓰게 되고요. 자주 같이 쓰이는
거로는 이렇게 延长时间 시간을 연장하다 또는 延长寿命이라고 해서 수명을 연장하다, 느리다 이렇게 자주 이제 호응해서 쓰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단어는 显得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우리가 듣기랑 쓰기 일부분에서도 좀 잘 나오는 단어거든요. 뭐뭐 하게 보이다라는 동사인데 제가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형용사 구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형용사 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도부사 플러스 형용사 형태가 나와서 요러요러하게 보이다라는 뜻으로서 쓰여서 정말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저 오늘 어때 보여요? 显得很漂亮. 아주 예쁜 것처럼 보여요. 좀 해석은 이상하지만 예뻐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렇게 쓰이는 것이다. 요 포인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58번은 문장 문제예요. 자, 여러분 문장 문제 나왔을 때 선생님 저 어떡해요? 저 해석 못해서 항상 이게 어려워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자,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론 시험 치는 거라 차분하게 마음을 가진다는 게 어렵지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빈칸 앞과 뒤의 내용을 살피시면 되는데 이번 문제는 여러분 앞이 없어요. 그럼 뭐만 보면 된다? 뒤만 보면 된다. 자, 그럼 우리 뒤에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타더의 엔진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이 타는 뭔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지만 몰라도 돼요. 이거 꼭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더의 엔진, 비즈,耳朵등五官이라고 했어요. 그것의 눈, 코, 귀 등의 오관은 그죠? 几乎都长在头顶上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모두 자라 있어요. 어디에? 头顶 하게 되면 우리 머리 꼭대기거든요. 머리 꼭대기에 자라 있대요. 아니, 걔는 뭔데 이것들이 다 머리 꼭대기에 있지?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A 한번 보도록 할게요. 河马的分布很广이라고 되어 있어요. 河马 하게 되면 하마예요. 아, 그럼 대충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 그것이 하마구나. 하마의 분포가 아주 넓어요. 광범위해요. 왜? 눈, 코, 귀가 나오는데 갑자기 분포 얘기를 한다? 자, 소거시켜 주시고 자, B를 보도록 할게요. 根据调查研究라고 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조사와 연구에 근거해야만 눈, 코, 입의 위치를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소거시킬게요. 자, C를 보시게 되면 河马奔跑速度很快라고 합니다. 하마가 막 질주하는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왜 나오죠? 자, 소거시킬게요. 자, 그럼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답이겠죠. 볼까요? 河马长得很奇怪. 하마는요. 생긴 게 굉장히 이상해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정답은 D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죠? 왜? 머리 꼭대기에 지금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이 지금 눈,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야. 이상하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59번입니다. 59번. 자, 빈칸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걸 봤을 때 寻找라고 하는 이렇게 동사가 나왔는데 얘는 找라는 동사를 좀 더 고급지게 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寻找만 봤을 때 정답이 나올까? 자, 얘는 사실 나머지 단어들이 전부 다 이제 거의 같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얘는 조금 긴 호흡으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보시면 자, 只有 보이셨나요? 그러면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뒤에 어떤 부사가 따라 나온다? 才. 자, 只有 A, 才 B라고 하는 이렇게 접속사 구문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접속사 구문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只有在夜深人静的时候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밤은 깊고 인기척이 없을 때여야지 많이 才 비로소 到岸上寻找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덕에 가서 뭐뭇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를 봤더니 콩지엔 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공간을 찾는다? 아닌 것 같아요. 자, B를 보시면 이용도, 용도를 찾는다? 지금 우리가 도구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B를 소거시켜 주시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이용도라는 단어도 5급에서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와 쓰이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자, 함께 쓰이는 단어로는 이렇게 꽝, 한 글자가 쓰이기도 하고요. 광판이라고 해서 이제 광범위하다가 되는데 용도가 광범위하다라기보다 이제 용도가 많다. 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를 봤더니 食物 하게 되면 음식, 음식물이죠. 그죠? 조용한 밤에 사람이 없을 때 이제 무엇이다? 올라와서 음식을 찾는다.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정답은 여기다 체크할까요? C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D를 보시게 되면 开水 하게 되면 우리 끓는 물이에요.
갑자기 끓는 물을 찾는다? 아니겠죠? D 역시 소거시켜 주시고 이 문제 정답은 C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60번으로 갑니다. 자, 60번 역시 빈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심표 있고요. 뒤에 이렇게 마침표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만 보고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확인해 볼게요. 인장쯔지더 60번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요 더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명사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신을 숨기는 땡땡땡, 还不影响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무엇에? 正常呼吸 정상적인 호흡에 영향을 또 끼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까? 우리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A를 보시면傍晚이라고 해서 저녁 무렵, 해질 무렵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자신을 숨기는 저녁 무렵은 아니겠죠. A 소거시켜 주실 거고요. B를 보시게 되면 이제 동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제 또 품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명사로 동시, 같은 시기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고요. 부사로는 뭐 동시에, 같은 시기에 라고 하는데 주로는 사실 이제 명사로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동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런 형태로 많이 써요. 在什么什么的同时라고 해서 뭐뭐 하는 동시에 라고 쓰인다라는 걸 또 기억을 하실 건데요. 근데 이 在什么什么的同时가 이제 문장의 맨 앞에 쓰일 때는 우리가 뭐在什么什么上 또는 뭐 在什么什么中在什么什么下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맨 앞에 쓸 때는 이 在가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 중국어를 하다 보면 우리 뭐뭐 할 때라고 하는 것도 在什么什么的时候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얘를 맨 앞에 쓸 때 보면 그냥 在를 빼고 뭐뭐더 시호 하고 나서 뒤에 주어가 생기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너무 제가 지금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있지만 이 짜이 땡땡땡 하는 이 짜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문장 맨 앞에 쓸 때 짜이가 생략이 될 수 있더라. 제가 왜 지금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겠어요? 맞아요. 얘가 지금 답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를 보시면 덧자 빈칸이었잖아요. 그리고 위치가 어디예요? 문장 맨 앞에 지금 위치에 있어요. 정답이 되는 거는 B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는 동시에 그러면서도 뭐 할 수 있다? 정상적인 호흡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어 확인해 볼게요. 시, 시엔하게 되면 이제 사전에 미리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동작을 하기 전에 라고 나타내는데 역시 정답 아니고요.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종쉰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또 듣기랑 특히 쓰기 일부분에 잘 나오거든요. 얘는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되냐면 일단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요. 종쉰만 쓰이지 않고요. 일단 앞에 위에 달이 묻은데 그냥 위에 중순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 구체적으로 뭐 9월 중순, 9월 중순, 뭐 12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이렇게 쓰이거나 아니면 뭐 这个月 중순에서 이번 달 중순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위에 달이 붙더라라는 거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쓰기가 아니죠. 독해 1부분 문제 풀어보셨고요. 두 번째는 독해 2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독해 2부분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다는 건 자, 이렇게 본문이 주어지고 A, B, C, D 보기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일치하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시는 거잖아요. 독해 2부분은 여러분 사실 크게 나누자면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유형이 뭐냐면 보기에서 갈라지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기를 보시면 물론 전체가 똑같지 않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여기까지 나눠주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동일한 주어가 보이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보시게 되면 좀 관련성 없이 보기가 이제 마구마구 주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일단 지금 제가 앞에 문제처럼 이렇게 동일한 주어로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줄을 그어 놨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줄을 긋고 안 긋거든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여러분들이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더 많이 맞출 수 있고 약간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봐야 될 문제가 어딘지를 좀 더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거든요. 자, 일단 우리 독해 이 부분은 A, B, C, D 보기를 먼저 보실 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그러면 사실 앞에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핵심은 무엇이다? 뒤쪽만 봐주시면 되는데 그냥 보지 마시고 핵심이 될 것 같은 표현들에는 좀 밑줄을 쳐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를 보도록 할게요. 题目一般都很难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가 좀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보실 거는 일단 很难에서 어려운 것을 얘기를 하는 건지 확인을 해보실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最看重计算能力라고 되어 있어요. 最看重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最 가장 최고로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 좀 이런 단어는 좀 제한적인 단어로 우리가 너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제가 시험을 많이 쳐봐서 알지만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들 심리는 어때요? 아, 그래도 답이 되면 어떡해요? 불안하잖아요. 그럼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뭘 체크를 할까 봤더니 看重 하게 되면 이제 중요시 여기다 라는 뜻인데 计算能力 계산 능력을 중요시 여긴대요. 가장 중요시 여긴대요. 그럼 우리는 计算能力 좀 보실 거고요. C는 사실 주어가 여기까지인데 제가 좀 동일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앞에까지 끊었거든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여러분 잘 보이시죠? 그래도? 좋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잉 마땅히 教数学思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가르쳐야 된대요. 무엇을? 뭐 수학적 사고를 좀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数学思维 요것도 일단 또 밑줄 한번 쳐볼 거고요. D를 보시게 되면 就得多做题라고 합니다. 많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대요. 그럼 우리는 또做题 요거를 체크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스텝은 뭐냐? 그럼 이제 열심히 읽어야죠가 아니라 여러분 일단 마침표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이 글에서는 여기에 마침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침표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 마침표가 많아요. 자, 요렇게 체크를 하시는데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이제 시험에서 나왔던 게 있었어요. 이제 중앙 시각이라는 게 있고 주변 시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그 주변 시각이 굉장히 잘 발달하거나 넓으신 분들은 요거 보셨을 거예요. 요거 찾으셨나요? 数学老师 그죠? 이거 아까 우리 어디서 봤어요? C에서 보면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이유는 그냥 체크만 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그 주변 시각으로 아, 내가 이거는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数学老师在教学时应该把数学思维까지 일단 볼게요. 수학 선생님은요. 교육을 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应该 마땅히 봐 무엇을? 数学思维 어디서 봤네요. 그죠? 수학적 사고를 融入到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하지만 우리 入 하게 되면 들어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뭔가 들어가게 한다,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融入到어디까지? 课程中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교육과정 커리큘럼 안에 이제 넣어야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더 볼 필요가 있나요? 우리 정답은 뭐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C라고 보실 수 있겠죠. 수학 선생님은 마땅히 이러한 수학적 사고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 이미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미 맨 첫 번째 문장에서도요. 이렇게 思维方式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도 보시면 数学思维라고 해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정답 C. 되셨죠?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역시 우리 A, B, C, D 보기를 먼저 보실 건데요. 여기서는 제가 완전히 다른 걸 가져오기보다는 약간은 그래도 조금 요렇게 A와 D를 보시면 맨 앞에 吃零食라고 해서 우리가 그 간식을 먹다라는 지금 어떤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아, 두 개나 나왔잖아요. 아, 이 글은 뭔가 간식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나 보다 정도까지만 빠르게 그냥 파악하시고 넘어가시고 자, A 보기 보도록 할게요. 能帮人们 사람을 도와줄 수 있대요. 어떻게? 减压라고 해서 어떤 압력,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그럼 핵심 단어 减压
있냐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일단 B를 보시면 요건 좀 다 읽어야 되겠죠. 人饥饿时会感到慌张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요 饥饿 하게 되면 우리가 굶주리다, 배고프다 이런 뜻이잖아요. 굶주렸을 때, 배고플 때 할 거래요. 뭐다? 感到 慌张. 황장하게 되면 우리가 당황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당황하나요? 전 되게 화가 나거든요. 아니면 막 손이 달달달 떨려요. 당황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일단 이거는 개인적일 수 있으니까 일단 황장 보시도록 할 거고요. C를 보시면 现代人饮食不规律. 그쵸. 현대인들은요, 식사가 뿌,规律, 뿌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불규칙하대요. 식사가 불규칙한지.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使人, 사람에게 시킨대요. 무엇을 사람이 이제, 注意力更集中이라고 해서 어떤 주의력을 더 집중시켜 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注意力更集中,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체크는 되셨고, 두 번째 스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스텝 뭐였나요? 맞아요. 마침표 체크. 자, 마침표를 찾아라 봤더니 두 번째 줄 맨 앞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마침표 어디 있나 봤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마침표가 있습니다. 자, 이 글은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이 짧고 뒤에 문장이 길잖아요. 우리가 독해 이 부분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약간 이런 호흡의 글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앞에는 짧고 뒤에는 내용이 길어요. 딱 지금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뒤에는 내용이 앞에는 내용이 길다가 뒤에서 문장이 굉장히 짧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이 문장 요것들은요, 지금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 긴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무엇이다? 이 짧은 문장들은 이제 그 글의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딱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 형태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가 될 수 있다? 앞에 있는 요 첫 번째 문장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이다? 뒤에가 아니라 이 앞에 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现代人, 현대인들은 面临着 직면에 있어요. 巨大的 아주 큰 社会压力 해서 어떤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직면하고 있고 吃零食 이거 아까 우리 어디서 봤죠? 보기에서 봤던 거네요. 간식을 먹는 것은요. 是입니다. 무엇인지 목적어부터 찾아봅시다. 减压方式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식이다. 여러분 더 볼 거 있나요? 정답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정답이 되는 건 우리가 A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아, 그래도 선생님 저는 이걸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볼게요. 一种有效. 일종의 아주 효과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정답 찾으셨죠?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독해 2부분 보셨고요. 이번에 쓰기 1부분을 보실 건데 여러분 이번에 시험에서 있잖아요. 이 동사수로문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쓰기 일부분은 여러분 정말 다양한 어법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로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 어법이라는 거는 이제 변하지 않아요. 단어가 바뀔 뿐이지 어법, 이 구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조만 제대로 알고 계시고 이 단어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사실 이 쓰기 일부분은요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동사수로문을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동사수로문이 뭐냐면 이미 이름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서술어가 동사인 문장을 동사수로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존재를 하고요. 동사 서술어가 있고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목적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목적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성분이 있잖아요. 이 꾸며주는 성분을 관형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좀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이 주어와 목적어 앞에 이러한 더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서술어를 꾸며주는 성분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부사어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너가 필요할 것 같아 하게 되면 이러한 너라는 이 더를 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깊이 살짝 깊이 발을 담궈 보자면 이 부사어의 어순을 묻는 문제가 또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보조개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는 이제 부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는 조동사, 개는 이제 계산인데 이제 전치사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조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딱 요것만 보신 상태에서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순서 배워라는 문제는 서술어부터 찾는 것이 굉장히 그 문장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91번 우리 서술어 동사부터 찾아볼게요. 자, 봤더니 세 번째에 包括라는 포함하다라는 동사. 보이시죠? 자, 다음으로 이제 주어를 찾고 목적어를 찾아보실 건데 맨 앞에 보시면 原料라고 하는 원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보시면 大豆和小麦라고 해서 뭐 콩과 몰라? 그럼 넘어가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뭐 콩과 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A는 B를 포함하다. 지금 이런 형태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무엇이 무엇을 포함할까요? 그렇죠. 원료가 이 콩과 내가 모른다 하면은 X라고 하셔도 되니까 이 X를 포함한다 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식 성분을 갖다 붙여 주실 건데 酱油的 덧자디 명사 뭐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酱油 하게 되면 간장이잖아요. 간장의 무엇이 되겠어요? 원료가 되겠죠. 그래서 문장 완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酱油的原料 간장의 원료는 包括 포함합니다. 뒤에 大豆和小麦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92번 문제를 볼 거예요. 92번 동사수로 찾으셨나요? 너무나 명확하게 是 나와 있는데 세상에 주어가 같이 붙어 나왔네요. 象棋 하게 되면 바둑이잖아요. 자, 그럼 바둑은 무엇인가? 찾아갔더니 游戏라는 게 보여요. 얘를 목적어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바둑은 게임이다. 그럼 이제 나머지 봤더니 덧자도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수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맨 앞에 단어 象征 하게 되면 상징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 战争 하게 되면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상징하는 무엇이 되겠어요? 게임이다.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象棋是象征战争的一种游戏라고 해서 바둑은 전쟁을 상징하는 게임입니다. 완성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동사 수러문이 나올 거예요. 자, 동사 찾을게요. 너무나 명확해요. 러가 있어요. 恢复, 회복하다, 서술어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무엇이 회복했을까라고 찾아주실 건데 그렇죠. 지예, 기업이 되겠죠. 기업이 무엇을? 生产, 생산을 회복했습니다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수식 성분을 보실 건데요. 这家 지시대사 나왔고요. 양사 나와 있어요. 양사 뒤에 명사 쓰셔야 되는데 지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리나 이윤 추구를 위한 곳. 그게 어디예요? 지에 만들어 주실 거고 주지에 나게 되면 우리가 점점 부사잖아요. 부사 어디 위치해 있어요? 주어 뒤 서술어 앞에 위치해 있다. 문장 완성하시면 이렇게 돼요. 这家企业逐渐恢复了生产이라고 해서 이 기업은 점차 회복했어요. 무엇을? 생산을 회복했습니다. 완성되셨죠? 94번 동사수로문 정말 많이 나왔죠. 자, 동사 찾아볼 건데 이번에는 서술어와 목적어가 같이 붙어서 나왔어요. 开发票, 술목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영수증을 발행하다 누가 했을까요? 찾았더니 주어는 니가 되겠네요. 그죠? 자, 뒤에 이렇게 조동사 그 다음에 짜이라고 하는 전치사 있어요. 전치사는 이렇게 구로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럼 짜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맨 앞에 시호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해줄게요. 그래서 在 땡땡땡 的时候 우리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在时候는 아니니까 나머지 붙어있는 结账的 내가 이 단어 뜻을 몰랐다 하더라도 같이 만들어줄 수 있겠죠.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돼요. 你可以在结账的时候开发票 라고 해서 너는 할 수 있어요. 뭐 할 때? 결제를 할 때 开发票 라고 해서 영수증을 끊을 수가 있다 라는 문장 완성된 거 확인되셨죠? 자, 다음으로 또 동사수러문이에요. 자, 우리 총 8문제인데 5문제가 지금 동사수러문이 나온 거예요. 자, 동사 찾아볼게요. 동사 뭐가 있나? 라고 봤더니 面对. 자, 얘가 있어요. 그죠? 대면하다, 맞서다. 자, 그러면 주어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세 번째 보면 이 如何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如何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怎么 또는 怎么样의 의미로서 쓰게 되거든요. 어떻게 또는 어떻게 해야 이런 의미로서 쓰게 되는데 이 아이는 여러분이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하나 알려고 하기보다는 좀 고정 형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如何才能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비로소 뭐뭐 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왜 4급 독해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这样才能 이런 형식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해야 뭐뭐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듯이 如何才能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뭐뭐 할 수 있나 라는 형태로서 여러분들 좀 고정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예요? 才能
부사, 조동사니까 얘네들 고정 형식을 앞으로 빼내실 거고요. 그럼 뭐에 맞서인지 목적어 찾으셔야 되잖아요. 목적어는 生活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아하, 자, 요 필요에 의해서 쓰게 된다는 땅지자 떠 보이시죠, 그죠? 积极的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돼요. 如何才能积极地面对生活? 어떻게 해야 좀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삶을 좀 마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문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받자문이 나왔어요. 받자문. 우리가 이제 쓰기 일부분에서 정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일단 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이 짱이라는 것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구조를 보실게요. 반은 품사가 뭐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 반은 전치사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전치사 구를 만들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전치사 구가 있는데 앞을 보시게 되면 전치사 오니까 당연히 부사와 조동사는 바 앞에 쓰이는 거예요. 일단 이 포인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 받자문에서는 여러분 동사 서술어만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내용이 끊기면 안 돼요. 얘는 항상 뒤에 따라붙는 기타 성분, 꼬리 성분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로 기억하실 거, 받자문에서는 동사 서술어로 끝나면 안 되고 뒤에 꼬리 성분이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문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我一定要把衣服洗干净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엇을? 옷을 빠는데요. 어떻게 깨끗하게 빨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가져가시고요. 그럼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어 찾았더니 일단 우리가 윤이라는 게 있어요. 운송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자, 동사 뒤에 이미 따오라고 하는 또 역시 뭐가 있어요? 전치사가 있어요. 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왔을 때 역시 그대로 끝나면 안 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또 따라 붙어야 된다? 꼬리 성분, 기타 성분 만들어 주셔야 되죠. 따오 뒤에는 우리가 앞에서 오늘 계속 연결되는 거 느끼시나요? 장소 단어 뭐가 있나? 꽁창 만들어 주실 거고. 자, 주어는 너무 명확하네요. 我要, 그죠? 초동사 붙어 있는 것도 확인하셨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우리 역시 봐도 전치사니까 이렇게 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남아있는 게 저거밖에 없어요. 그럼 갖다 끼워 넣어주시면 되겠죠?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我要把这些木头运到工厂이라고 해서요. 나는요, 무엇을 한다? 이 나무를 무토 몰라 그 나무 하셔요. 나무를 윤다 공장 공장으로 이제 운송해야 됩니다. 라는 문장 완성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是的 강조 구문인데요. 是的 강조 구문은 일단 이렇게 是的두 가지가 쓰이는데, 자, 구문으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가 나오고요. 그죠? 주어가 있고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는 사실 실질적인 서술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확실히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시자 뒤에 강조 내용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강조 내용, 단순하게 시 뒤에 강조 내용이 아니라 그럼 뭘 강조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강조 내용으로는 시간, 뭐 장식, 방식, 도구, 목적, 근거, 행위, 주체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인 동사 서술어는 이 강조 내용 뒤에 나오고 또 하고 마침표가 찍힌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문장 볼게요. 他是从中国回来的라고 합니다. 그는 중국에서 돌아왔어요. 이 문장은 뭘 강조한다? 돌아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돌아왔어요 라는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좀 하나만 더 짚어드리자면은 이 시더 강조 구문은 여러분들 이렇게 시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끔 듣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가 생략된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이 포인트까지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97번 문제 봤더니 일단 우리 시더 강조니까 시 먼저 찾아주시고, 그러나 중심 서술어는 아니었다라는 거 덜을 찾아볼게요. 바로 앞에 있네요. 그러면요, 요 아이가 일단 우리가 문장 끝으로 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예요? 강조 내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뭐가 보여요? 끈쥐라고 해서 뭐뭐에 근거해서 근거를 강조하는 거였어요. 끈쥐는 우리가 계사, 전치사잖아요. 그러면 역시 전치사 구 만들어 주실 거고요. 뒤에 갈 명사는 무엇이다? 神话故事라고 해서 신화 이야기라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这部作品, 이 작품은, 그죠? 是根据神话故事改编的라고 해서 신화 이야기의 근거
증거해서 각색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수로문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일단 우리 동사수로문은 꼭 알고 시험 치러 가자. 자, 다음으로 죄송해요, 여러분. 한 문제가 더 있었어요. 그죠? 가끔 이렇게 제가 너무 열심히 강의를 하다 보면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겸어문이 나왔었는데, 겸어문, 참 얘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겸어문은요, 일단 나오는 형태가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겸어문은 이 첫 번째 서술어가 무엇이 이제 사동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동동사 우리가 네 가지를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찌어,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사동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또 5급에서 쓰기 일부분에 잘 나오는 건 이렇게 랑, 시, 링 요 세 가지 동사가 좀 더 잘 나올 거고요. 기억하실 것보다 얘가 첫 번째 수로로 쓰인다. 그래서 랑 첫 번째 수로.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장으로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수로 이렇게 또 쉐라는 동사가 쓰여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왜 겸어문이냐?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문장을 뜯어보면요. 첫 번째 수로 그는 타랑워라고 돼 있죠. 그 사람이 나에게 시켜요. 지금 이 문장 구조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我学汉语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내가 중국어를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我라고 하는 요 아이는 我라고 하는 요 아이는 지금 앞에 문장이 목적어가 되면서 뒤에 문장에서 좀 주어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어와 주어를 겸하고 있잖아요. 이런 단어를 우리가 겸어라고 하고 겸어가 존재하니까 이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뭐 설명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일단 또 기억하실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사동동사를 첫 번째 수로로 쓴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랑이라는 사동동사 보이시죠? 얘를 첫 번째로 잡을 건데 뒤에 我가 같이 붙어 있어요. 두 번째 수로 동사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感受가 보이죠? 자, 얘 두 번째 하시고 따올라 도착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얘는 결과보호로서 같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가 나에게 시켰고 나는 느꼈다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나머지 이제 성분들을 봤더니读书, 독서라는 게 있고요. 매일이 매력이 있어요. 매력은 느끼는 거고 무엇이? 독서가 나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들었겠죠. 어떤 매력? 문학의 매력이 됩니다.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돼요. 读书让我感受到了文学的魅力라고 해서 이 독서, 책 읽는 것은 저에게 시켜줬어요. 무엇을? 문학의 매력을 느끼도록 시켰다 보다는 이제 만들어줬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쓰기 이 부분 5단어로 장문하는 부분을 보실 건데요. 이번 단어 장문은 여러분 되게 스토리를 구성하기 정말 좋게 나왔거든요. 첫 번째 단어 보시면聚会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聚会라고 하는 거는 명사로는 모임, 그 다음에 동사로는 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단어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얘는 모이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보다는 명사로 쓰는데 이런 동쉐聚会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 동창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동쉐회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제시된 단어 써야 되니까 동창회, 동쉐聚会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겠고 왜 우리 동창회 한번 했어? 라고 할 때 그 한 번 이츠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成熟라고 하는 이제 형용사 성숙하다가 나왔는데 어제 졸업했어요. 근데 우리 당장 내일 동창회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동창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는 뭘 느껴요? 比以前成熟了许多라고 해서 예전보다 많이 성숙해졌다. 이런 표현들 쓸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를 보시면 지이라고 해서 이제 뭐 기억하다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데요. 기억 같은 경우 얘는 어떻게 쓸까? 동창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창회가 너무 잘 끝났어. 그럼 또 좋은 기억을 남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 좋은 기억이라고 했을 때 美好的记忆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또는 그런 좋은 기억을 남기다 라고 할 때 保留美好的记忆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두 단어 보시게 되면 첫 번째도 이제 카이신이라는 게 있는데 유쾌하다, 즐겁다. 뭐가 유쾌했겠어요? 동창회가 굉장히 유쾌를 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5급인데 맨날 흥, 카이신 이런 것만 쓰고 있을 거예요. 그와이라고 하는 이런 정도 부사를 써주시면 좋은데 얘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단어 장문으로도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5급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쓸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이 카이신에서 유난히 너무 즐거웠어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또는 너무 즐겁게 놀았어 라고 하면 玩得很开心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도 보어를 또 써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허잉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든 역시 빠질 수 없는 거잖아요. 얘도 동사, 명사 다 되는데 동사로는 같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동창회 했는데 그냥 갈 거예요? 남겨야죠. 무엇을 남겨요? 친구들과 사진을 찍어서 남길 건데 누구누구와 함께 사진 찍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끈허유라고 하는 이런 전치사를 써서 허잉하게 되면 누구누구와 같이 사진 찍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사진을 찍어서 기념으로 남기다 허잉레오니이라고도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명사로는 또 단체 사진 이런 표현으로 또 쓰실 수가 있거든요. 사진이잖아요. 적절한 양사 뭘 써주시면 되겠어요. 짱,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또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딱 단어만 봐도 스토리 구성이 쫙 되는 아주 쉬운 단어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진 장문이었는데 사진을 보시면 남자가 나오고요. 남자가 전등이 이제 전구를 교체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교체하는 사진, 사실 전등 같은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불러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게 되니까 이제 나의 어떤 스토리로 풀어가실 수가 있는데 전구를 교체한다는 거 첫 번째, 일단 뭐가 문제가 있어야 되겠어요? 등이 고장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灯坏了라고 쓸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성분家里的灯坏了라고 해서 집안의 등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어.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등을 바꿔야죠. 교체를 해야 되죠. 교체하다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꾸는 거니까 환灯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고장나서 바꾸는 거니까 우리가 새로운 등, 뭐 신 이런 거 붙여서 환신灯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전구 같은 경우는 주로 누가 한다? 내가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이라고 하지만 사실 요 단어 있죠, 여러분? 여우라는 이 전치사는 4급에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5급에서 활용하셔야 되죠. 요어라이 동사 쓰게 되면 내가 행위 주체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동작을 하다 이렇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환신灯, 새로운 등을 바꾸다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2월 적중특강을 보셨는데요. 이 적중특강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시사중국어 강남캠퍼스 최은정 사단의 저희 선생님들 대표 선생님 보이시죠? 그리고 저와 이 시에몽위 선생님께서 열심히 시험을 쳐서 준비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어는요, 중국어 전문학원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HSK 역시 전문가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 사실 제가 아무리 거듭 말씀드려도 와서 보셔야 돼요. 저희는요, 어디에 있다? 강남에 있습니다. 시사중국어 강남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겠고요. 저는 다음번 적중특강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再见.